저는 두 형님을 비롯해서 독장을 비롯해서 처음 뵙죠. 제차상으로 해서는 명당을 향해서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수업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 일어서서 사람들 계신 데를 향해서 제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갑시다. 저쪽 명당을 향해서. 자, 우리 할까요? 예. 예. 그래도 오셔서 키워놓으니까 영상 5도나 4도나 됐던 방이 벌써 10도가 올라가기 좀 나았습니다. 엊그저께는 찬바람이 부니까 저쪽에 이제 공창이 문이 틈도 저기 공기가 쏘아버리니까 추워가지고는 그냥 그동안 전술 떨었는데 오늘 벌써 세 번 몸소식이 완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떻게 되건 간에 양력으로야 이제 6월이 거의 갑니다만은 음력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정이 그저께 지냈고 이제는 설 지낸 지 딱 오늘 말하자면 일주일 지냈죠. 근데 설 지내면 언제든지 우리 법도대로 하자면 10년 하례가 있습니다. 그 문목장 방이니까 그걸 얻었습니다만 그마다 느껴지는 게 10년 하례에는 반드시 집안 식구들이 모아서 10년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른 모시고 덕담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호흡을 한다거나 흥미를 한다거나 그래야 각오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저는 해왔던 대로 덕담에 관해서 제가 모셔왔던 40년 동안 모셔왔던 제 은사님, 문부사님 청학큰 스님한테 배웠던 덕담을 가지고 항상 어른들 뜻을 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말하자면 새해 아니면 한 삶을 맞는 각오로 생각하고 새로운 삶에 관한 각오를 가져드리는 마음 자세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있는 좋은 한 세계가 되어야 한다. 새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자면 복 받으십시오. 그래갖고 여섯 손자들 오면 절하면서부터 복 많이 받으십시오부터 절하면서 지가 말이 해버려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 정성을 정리하는 것이고 정성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덕담은 마음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보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오늘 두 분 형님 모시고 우리 또 집안 대부족장 모시고 길을 맞았으니까 청아 스님한테서 배웠던 얘기 꼭 한 가지를 밑에는 10년 덕담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만 복을 지어야 받을 거 아니오? 복이 있어야 받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복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받을 복을 만드는 것이 첫째 문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아 큰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처님 앞에서 인사한 다음에 그냥 독방에 가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전통 방법대로 우리 서로 간에 세배하면서 덕담하십시다. 그런 말씀이 복을 많이 지어야 받을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을 짓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저 혼자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 복 받으려고 하다 보면 복을 받기 위한 복싸움이 붙다 보면 복 때문에 전부 다 분화가 되고 화합이 안 끼는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뭐냐면 맞고 받고 향기로운 촛불 같은 마음으로 주변 잣대기를 바라는 축원하는 화합하는 자세를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말그 정자 복복자 그래서 청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복을 짓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청복을
밝을 정자 복복자 천복을 많이 지으십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천복은 맞고 받고 향기로운 따뜻한 마음의 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어도 복에 취해서 하는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복만 받으라고 눈이 삐게 갖고 오면 뭐이고 감추고 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전부 독이 되어본다고 합니다. 복싸움, 복받기 위해서 복싸움을 하다 보면 만년간 만년 투쟁이 토마스 호프스가 얘기한 대로 투쟁량이 되어버린대요. 모두가 마음을 낮춰가고 복을 지어주고 내 복까지 다 받아가. 그다음에 복을 짓는 복을 짓기 위해 협력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글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보다 넘치는 세상이 되어서 천복이 넘치는 것은 화합이 있을 뿐이지 복에 의한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만을 받으려고 그냥 감투 쓰라고 너희 삐는 것에 있어서는 복이 무엇이냐? 복이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복이 아닌 속복, 세상에 너희 삐가 받으라고 하는 동안 속복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맞고 받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촛불 같은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이 세상이 자연히 평화스러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새 지금 제가 중국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뜻을 바로 간곡하게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님이시다. 공자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에 모든 인류들은 사람들은 다 한 덩어리 우리 하나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마음으로 다 화합해서 대동사회를 이 세상을 저만 잘 살라고 지리표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화합해서 잘 사는 큰 대자 같은 동자 대동사회를 이루자 한 것이 천복이다. 그래서 그냥 대동세계란 말로 우리가 해나가야 이 대동세계를 이루어야 세상 2500년 전에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고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시켜서 세상 사람들 화합시키는 것이 내 몸을 던져서 화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대동사회다. 그 뜻을 설명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대원리가 중용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화합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동사회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덕으로 하나 한 화자는 되로 화자는 한 덩어리 같은 것이다. 덕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중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뭐냐?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게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마음 붙여서 막고 받고 정치해야 돼. 그것이 이 10년에 우리가 지어나가야 할 이기를 극복해갖고 공동체 능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세상에 우리가 몸을 받고 태어났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2년 추나추동 4개월을 하나의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한 새 삶을 받은 각오로 감사하면 얼마나 새 삶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성서에 설명하시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 각오다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바로 뜻을 세워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입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년을 위해서 입지, 세울 집자, 뜰 집자, 입지를 우리 목표로 세워가지고 보람 있는 한 생애를 살자. 그러다 보면 매년 한 살 먹는 것을 다시 한 번씩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삶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낮춰서 저는 것이 세배법이다. 그리고 우리 세배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매년 새해 한 해에 새로운 태어남,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거듭 태어난 자세를 확인하는 자세가 세배법이고 그랬으니까 부모한테 감사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조상님한테 감사하고 세상에 하느님한테 조상님한테 항상 하시고 감사해야 할 거야. 그래야
새해 삶 출발이 당당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오늘 이번에 금년에 뭐 만나 빠졌는 사 받고 감탄 쓸라 그러고 누구냐기 삐가 못 먹고 잡아줬으면 그 해가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맑고 밝고 따뜻한 향기로운 덕그 다 포용하는 덕화로 시작하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까지 쭉 해왔던 것들이 거뜬가뜻하다가 더 하다가 보니까 못 뒤기 미뤄왔습니다만은 저 생각기는 삼국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걸 얼른 끝내버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화담사의 입장에서는 일곱 이 선생이 쓰셨던 경몽요기를 가지고 이번에 본질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입지의 실천에 관한 공부를 이 화담사에서는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습을 하면서 다시 둘러봤더니 오늘 어디서부터 해야 할 것이냐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봐놓고도 있네. 문제는 지난번에 관우가 죽은 다음부터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13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엇이 있냐 그러면 육손이가 와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서 관우 주겠다고 해갖고 그 다음에 장비 주겠다고 해갖고 쳐들어오는 엄청난 청나라의 공격 체제에 대비하는 체제까지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135페이지 여기서부터 6째 줄 있는데 그까지가 이 군분체 그까지를 지난번에 일단 했던 것인데 거기까지 된 그 앞에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제 27회 그건 28회고 27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126페이지부터서 그러면 맥성에서 맥성으로 도망갔다가 관우가 거기서 조, 금, 살 거기서 붙이 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지금 관우 죽은 후에 있어서 오나라와 청나라에 있어서 아주 그동안 좋았던 쌍판이 벌어졌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지난번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3시간 동안에 시간이 벌써 30분 가버렸습니다만은 진도를 좀 속도를 내서 제27회 그것은 12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만은 다시 말하는 관우 죽은 후에 뒤처리 과정에 관한 것이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어서 더 진지도 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자 그러면 131페이지 딱 가운데 보십시다. 그 보면 사실상 관우 죽은 다음에 뒤처리 문제까지가 131페이지 중간에까지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관우 죽은 다음에 주변 문제도 오나라도 위나라도 그 다음에 총나라도 어떻게 바꿔졌던가 한 문제를 131페이지 밑에 10줄에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그 131페이지 밑에서부터 10개 줄 보십시오. 초조가 관우 사후 불구하여서 관우가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여기서부터서 삼국 상황이 어떻게 바꿔졌던 것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 대목을 읽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132페이지 제28회로 보려면 여기서 이제 화가 나가고 뒤처리를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냐 하고 특히 성질이 급한 삼형제 중에서 제일 꼬라지 고약은 막둥이 셋째 장비가 꼬라지 내고 댕기다가 화근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을 요약해서부터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132페이지부터서 속도를 내서 상당히 진도에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먼저 131페이지 밑에서부터 10줄에 해당하는 부분, 관우가 죽은 다음에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문제를 간결하게 보나가자 합니다. 일단 131페이지 밑에서부터 10줄에 조조가 제 관우 사후, 관우가 죽은 다음에 불구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 부분부터서 쪽쪽 이까지 나갈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우가 제일 처음 보면 저기 밑에서부터 10개 줄 보자면 문단으로 보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번째의 앞에 관우 죽은 다음에 이제 문단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일단 거기다 조조 앞에다가 그 X자로 10이라고 한 숫자를 로마 숫자로 한번 표시해 놓고 그 다음 전체 읽어 나가겠습니다. 조조가 제 관우 사후 불구하여서 야인 두통병이 발작하여 불치하여 신망하니 종년이 66세였다.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조조가 관우가 죽은 후에 재는 시간을 말할 것이니까 불구 오래 있지 아니하여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조조는 관우가 죽은 후에 불구 오래 있지 아니하여 있을 때에 시간을 말할 것이니까 있어서 또한 야는 관우가 죽은 다음에 또한 죽었단 말을 하니까 또 야자를 있기 야자를 또 있었습니다. 야인 두통병이 발작하여서 또한 조조가 두통병이 발작하였다. 머리 아픈 병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불치하여서 신망하였다. 머리 아픈 병을 버티지 못해갖고 몸이 죽었다. 막장 죽을 망자에 몸이 죽어서 그러고 나니까 종년이 66세였다. 마칠 종자 삶을 마친 해, 끝난 해가 죽는 해가 66세 66살이었다. 임종전의 조조는 유지하여 명사마이 조홍 등 인으로 보좌 장자 조비하여 계위 왕위하였다. 임종전에 조조가 수통병이나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임종전에 죽기 전에 조조는 유지 뜻을 남겨서 진짜 뜻자는 마음의 뜻이에요. 마음의 뜻을 남겨서 뭐라고 했냐? 뜻을 뭐라고 명령했냐? 사마이 거기다 1번은 사마 여기다 2번은 작은 1번 썼다. 사마이와 조홍에다 2번 쓰고 사마이와 조홍 등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뭐라고 했냐? 명령을 하기를 보좌 장자 조비하여서 계위 왕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내 장자인 조비에게 보좌 장자 조비 장자 큰아들 조비를 돌봐줘서 보좌는 돌보자고 돌자자니까 돌봐서 후원해서 돌봐서 계위 왕위를 내 뒤를 이어서 조조 아들인 조비가 있도록 계위 직위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라라고 아까 말한 유지 뜻을 남기고 유지란 말은 유언을 해놓고 죽었다. 그 다음에 그까지가 말한 문단으로 해서는 이 첫째 조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변화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럼 유비 쪽은 어떻게 했냐면 유비 또한 한 유비가 그종 이거거든요. 유비가 한 유봉 유달이 이인이 불구간구하고 편 장 유봉 조회 성도하여 처사하였다. 맹달이 지도 불묘하고 항묘 조조하였다.
조비하였다. 불구하여 조비가 핍 한언제 하여 퇴위하고 자기가 즉위 제위하여 개국호 위대위하고 조조 위태조 우황제하였다. 여기 이제 이 상황으로 바로 위나라에 관한 문제와 한나라에 관한 문제를 바로 처리해 놓은 것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비는 지금 동생이 죽고 나서 화가 나니까 그때 관우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을 때도 그 밑에 있었던 유봉이란다거나 맹달 등이 바로 이 관우를 보좌하고 있었던 장수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군대가 다 깨져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관우가 주력 부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번성으로 가갖고 거기서 깨져버리고 여기서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나서 그 밑에 있었던 부하 장수들이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비 눈에는 유봉이란다거나 맹다로 같은 그 부하 장수놈들이 관우를 도와야 할 텐데 안 도와주고 있었다. 그럴 때는 화가 난 것이요. 그렇게 망해가면 서로 간에 서운해갖고 미움증이 생긴 거죠. 그 뜻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유비가 한, 유봉, 맹달, 이인이 불구 관우하고 그 유비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혔다. 무엇이냐 하면 지가 사랑했던 부하 장수들인 유봉과 맹달 두 놈들이 이인이 불구 관우 목숨을 걸고 관우를 도와야 할 텐데 안 도와줬다. 그것이 한이 하나 한자도 미움을 한자지 미움을 하게 됐다. 실제로 말하자면 군대 다 끌고 가고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유봉과 맹달조차도 지를 보호한 다른 군대가 없어. 그런데 유비 눈에는 이 새끼들이 내 동생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은 살라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미워했다. 직구석이 마음은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긴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비는 자기 부하였던 유봉과 맹달 두 사람이 불구 관우 목숨을 걸고 관우를 도와야 할 텐데 관우를 안 도와줬다 하는 것이 한이 맺혀서 유미 되어서 편 곧바로 장유봉 장은 장상장을 뭐뭐을이라는 목적을 인도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유봉을 조회 성도 조회란 말은 조자가 여기서는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문서로 명령한 거죠. 조회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해서 어디로 성도로 다시 말하면 한나라 수도로 성도로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해갖고 돌아오니까 처사 죽여버렸다 그 말이다. 너희는 네가 유비를 안 도와갖고 관우를 안 도와갖고 너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불러서 죽였다. 그러니까 유비 밑에 있었던 관우 밑에 있었던 두 장수 유봉과 맹달이 두 사람 있는데 올라오라 그래서 불러가니까 죽여버렸다.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가까웠던 맹달이 어쩔 것이요. 맹달도 저를 따라갔을까. 그만 맹달이 지도 불묘 도리를 생각하니까 지도는 오라한 대로 가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시 말하면 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도 불묘 묘는 작을 쏘자고 써져 있는 이쁘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롭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묘란 말은 내가 나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롭지 않는 것을 지도 깨닫고 나서 유봉이 쪼르를 갖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나도 가면 죽여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말하자면 관우 안 도와줬으니까 지금 나 부러웠구나. 그 말 듣고 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뇨 조비 나는 가면 나도 또 죽었으니까 이럴 바에는 조조 큰아들 조비한테 내가 항복해버린다. 그래서 바로 조비한테 항복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비는 자기 동생을 지켜라고 남겨놨던 유봉과 맹달이 사람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안 도와줬어. 안 도와줬는데 맹달이란다거나 유봉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관우가 죽었다고 생각해갖고 관우를 죽게 만든 유봉이하고 맹달을 죽여버린다 그러고 생각을 했다. 그 기밀을 알고 몰고 갔던 유봉이는 죽었고 그 기밀을 알고 있던 맹달이는
조조 큰아들한테 조비한테 항복해버렸다. 불구 머지 아니하여서 구자 오래 구자니까 머지 아니하 얼마 시간이 안 가서 조비가 한 헌재 퇴위하고 그 한나라 지금 다시 말하면 옛날 유방의 그 계통이죠. 유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 한나라의 현재의 천자인 헌재를 편은 곧 편자에 핍박을 핍자 억눌러갖고 다시 말하면 헌재를 받고 협박을 해가지고 퇴위 천자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너희들 이제 유씨들 나라 아니요 조가 나라에 그래갖고 바로 조비가 조조의 큰아들이 바로 조조는 지가 천자를 안 했는데 지가 천자가 돼갖고 찬탈을 해서 한나라 왕위를 천자의 직위를 조씨가 한씨로부터 유씨로부터 조씨로 국가의 대권을 뺏어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불구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조비는 조조 큰아들이 조비가 곧바로 또는 곧 편자에 곧바로 한 헌재 한나라의 현재 천자인 헌재를 핍박 압박을 해 가지고서 퇴위 천자의 자리에서 퇴위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뭐 천자 쫓아냈으니까 누가 천자가 될 거예요. 자기가 되게. 그래서 조비가 자기가 즉 황제의 자리에 즉위 곧바로 왕 천자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 지가 천자가 됐으니까 야 한씨 나라가 아니라 유씨 나라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지. 그래서 위씨 나라 조씨 나라로 해서 이름을 대위라고 고쳤다. 그래서 지가 천자의 직위 오른 다음에 개국호 나라 이름을 위대위 큰 위나라라고 위나라 대위라고 해갖고 고쳤다. 언제든지 나라 이름에다 큰 글자 붙여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봤다. 삼한에다가 이름을 암령 넣어갖고 고종왕제 불러다가 독립해라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입니다. 저도 저하고 파천했다가 민비하고도 죽여놓고 안 하면 나라 뺏어오려 할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고종왕제가 뻑뻑 기어올 거 아니야. 기어올게 명분을 밖으로 내시하면 내가 고종왕제 나라 뺏는 것이 아니야. 나라를 만들어줬어. 그래 거기다 만들어놓은 것이 대한제국이야. 얼마나 낯간지는 놈 이름이가 그지. 대한제국. 그래 거기다 여기서 꼴처럼 그러면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바꿔갖고 이번에 뺏었다가 이제 한방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 되니까 그럼 이름을 딱 이제 미국을 딱 만든 것이 이제 대한민국 만든 거죠. 그 생각해봐.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5천년 조선이에요. 단군조선 5천년 동안 단군조선 있는 놈이 그놈을 철저하고 반대된 적대관계 이름을 빡 갖고 대한이라는 말 붙여갖고 대한제국이 또 한 30년 지나고 또 바꿔져갖고 대한민국으로 바꿔졌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대한이란 말고 조선이란 말고 원수를 만들어갖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도 38선 갈라갖고 결국은 앞으로 야금야금 요 발판으로 과세 침략은 방향을 써먹자고 흔들리는 거야. 이 뜻도 모르고 지금 틈만 하면 대한하고 조선하고는 원수가 돼갖고 만약에 조선이란 말만 쓰면 그냥 원수를 침략이라는 거야. 그 언제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대한이란 말로 조선이란 말로 하나란 말로 통합될 수가 있었어. 이 정신 넉받은 사람들이 지금 눈치가 뻗딱 그래갖고 거기다 감투만 쓰라고 입히라고. 이 일을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놔야 할 문제가 대한이라는 말과 조선이라는 말이 원수 말이 아니에요. 그래 뭐 통합시키는 개념 어떻게 준비했겠냐를 생각해보자 한 것이 항상 내가 한이 맺혀 있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 생각난 이 말씀입니다. 조선이라고 할 때는 열심에다가 다리로 열심이다. 이거 해는 중심으로 딱 모아있는 거죠. 여기다가 다로자, 이건 다로자는 뭐냐면 고기 육자를 재물을 바쳐갖고 제사 지는 뜻이야. 동방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다 모아서 제사 지는다 뜻이 이건 조자예요. 그러면 한이라고 하면 한자는 뭐있냐? 사람들이 모아갖고 태양 주변에 다 모아갖고 여기는 괴기를 썰어 올리는 것이 다로자 고기 육자인데 여기는 뭐야? 가죽 위자예요. 위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가죽 위자는
짐승을 잡으면 통째로 뼈 껍질 안 벗기고 그대로 바친 것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짐승 잡아갖고 그대로 올린 것은 한자고, 여러분 껍질 벗겨갖고 차려갖고 올린 것은 조자예요. 그 조자고 한자고 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조자나 한자나 그렇다면 동방의 햇빛 만나는 민족들이 모아있는 한 뜻이요. 근데 여러분 딱 여러분 잘라갖고 하늘 만들어갖고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다른 것처럼 해갖고 일본 놈이 들어오고 미국 놈이 들어오고 니는 원치요 만들어놓고 바보 천치들이 똑같은 그 터인데 미국 놈 말 듣고 일본 놈 말 듣고 하늘하고 전화 완전 원수인 것처럼 말만 섞어놓고 보면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천하에 끝탕은 하나인데 여러분 원수를 만들어갖고 만나는 모델을 만들어갖고 바보 하고 있는 천재를 지금까지 그 100년 가까이 하고 잡아졌는데 그 좋았다고 대한민국이란 말은 좋고 조선이란 말은 원수를 알고 잡았니 이 바보 정치 같은 것도 왜 이러냐. 그전에 안 그랬어. 똑바로 정신 백혜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성을 얻으라고 저만 지기지 붙잡고 그러니까 이 불토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못 나갔습니다만 바로 여기 이제 그 뜻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새로 나라를 잡으면 꼭 지가 지 이름으로 해서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잡아갖고 김일성이한테 조선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조선이라는 말 니그는 쓰면 김일성이 패가 되어버려. 그 단군 조선이라는 말 쓰면 김일성이 패가 되어버려. 이렇게 세대 훈련을 시켜갖고 할렐루야 하면은 훌륭한 하는 뜻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똑똑하게 알고 봐야 할 것인데 그 문제 그 빼사무치는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제일 그 문제 앞점이 또 했던 사람이 그러면 미국 눈치가 와갖고 지가 대권 잡기 위해서 딴데다 붙어갖고 해서 민족을 갈라치기 해갖고 이간시키고 있던 제일 원흉이 누구냐 진짜로 말하자면 이승만이다.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조조 아들놈인 지가 조조보다도 더 잘났다고 생각해갖고 지갑지를 죽은 지갑지 조조를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태조 무황제라고 이름을 높여놓고 그리고 자기는 바로 태조 무황제의 계승자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조가 사실상 만들어놨던 나라를 위나라라고 했는데 위나라의 제도를 정립해서 새로 나온 위나라를 세우는 형식을 취한 놈은 조조 아들 조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보면 위나라의 초대 청자는 누구예요? 조비요. 실제 만든 놈 누구예요? 조조.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조의 큰아들 조비는 셋째 아들 조식이를 지갑지가 제일 사랑하고 능력도 있고 요놈이 아버지한테 사랑받아갖고 내고 받을까 싶어서 제일 미워라 해갖고 조식이를 결국은 쫓아내갖고 제거해줘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권 이어가려고 하면 형제간에서 뭐 이렇게 박터지게 피가 나는 싸움을 하게 그 다음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조조 아들 조비가 헌제를 몰아내고 지가 위나라의 대통을 이어받아서 위나라를 새로 세워가지고 천자가 되었다 한 사실 소식이 전도 성도 하에서 다시 말하면 조조 아들로 못된 놈 간사한 놈이 조비가 천자가 되었다 하는 앞 위에 있는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이 전도 성도의 초구 수도 인성도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갈량이 문무백관 편 옹립 유비 위황제 그래서 제갈량이 바로 문무백관 모든 지구 총나라 관리들을 편 문무백관들과 더불어서 전 옹립 여기 실비옥자에다가 손 치면 옹립 감자 옥자예요.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옹립 유비 위황제 조조 새끼도 황제가 되었는데 한나라 총나라를 못 얻냐 그 누구 역점 놈들이 됐으면 우도 흘렀다 그래갖고
바로 우리야말로 하고. 촉한이야말로 옛날에 유방이후 뒤를 이어왔던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 입장 그렇게 해서 제갈량의 뜻에 따라서 황제가 유비가 황제의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위자는 황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유비는 입장자 유선들 위태자 황제가 있으면 황제 밑에 황제가 죽은 다음에 뒷이을 사람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계승자로서 태자를 자기 아들 유선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자로 위 할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할위, 델위, 일할위 그 뜻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뭐냐면 델위라는 삼었다 그 말이다. 그 큰 아들을 장자인 유선이를 태자로 삼었다. 그래서 자 삼고 그래서 나라 체제 같이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갈량이를 이 승상 국가 행정체계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 보자면 위나라와 천나라가 그 후에 현자가 문제가 쫓겨난 다음에 관우 죽은 다음에 이렇게 큰 시대가 그러다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일단 마음을 읽습니다. 이제 다음에 132페이지 그다음은 제28회로 그럼 전체 3분위원회에서는 여기 몇 가지로 되어 있냐 그러면 37가지로 되어 있는데 28회니까 앞으로 이제 10번 남는 점이 있어요. 예. 한 문단씩을 읽고 나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28회에 나오는 제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관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서 오나라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어떻게 유비와 제갈량이가 쳐들어오면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청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간단히 물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청나라에서는 유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원한에 사무쳐갖고 동생 죽인 나라를 철저히 보복을 해버려야 할 것이냐, 동생은 죽었지만 정신 차려갖고 새로운 체제, 근본적으로 그 올라온 원인이 되어있던 조적패들과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상하이 패들이 들어서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청나라에서 해야 할 근본 문제는 오나라를 대비할 것이냐 위나라를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항상 대국을 가져야 큰 국면을 보면서 대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국면을 보면서 대안을 세워왔던 유비조차 지금 동생 죽으니까 화가 나갖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땅을 깨가지고 지휘직을 밟아갖고 평지를 만들어 한다 원한에 사무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비한테다가 자꾸 불을 붙이는 또 화근 원인을 제기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꼬라지 뭐야고 멍청한 누구요? 장비란 말이에요. 장비로 말미암아서 관우 죽은 후에 더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정신 차려야 할 사람 누구요? 지도자인 유비요. 유비가 관우 죽은 다음에 장비가 와서 울고 꼬라지만 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흥분하고 가서 이 새끼 죽였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역시 정신 차려야 할 지도자가 꼬라지 모양한 막힌 동생 때문에 더 정신 못 차려갖고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132페이지 28회에 제일 첫째 제목을 뭐라고 썼냐. 여기 육선이 방어해낸다는 체제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체리할 유비가 대국을 오판을 했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고 보냐 안 붙이고 보냐에 따라서 삼국지를 보는 눈 안목이 달라진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일 처음 옆에다가 유비가 대국을 오판하다 그 제목을 하나 적어놓으면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1문단은 132페이지 유비가부터 시작해갖고 7째 줄까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째 줄부터서 저천에 그보다는 제2문단으로 장비가 와가지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문단은 133페이지 여기서부터 5째 줄 와갖고 장비가 또 다시 낭중에 와가지고서 진짜로 장비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갖고 그로 인해서 저까지 죽어버리게 되는 그래 다시 말하면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완전 원수가 되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그 막둥이 장비라는 맺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 할 것인데 유비는 화가 나고 건드려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유비한테 정신 차리란 말이요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32페이지 제 첫째 줄 나오는 조자론이가 이건 형정하는 문제가 아니요 대국 문제니까 정신 차리죠. 개인 감정을 버려야 한다 한 얘기를 해서 말도 안 소리 내가 내 동생을 죽였는데 가만두겠냐 그래갖고 조자론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나서 이를 보면 큰일 났다 싶으니까 또 다시 제갈량이가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는 제갈량이한테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해야지 그렇게 조심해.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장비가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열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가 협력해서 이 나라를 막아내야 할 텐데 오나라하고 제일 가까웠던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원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다 그르쳐버렸다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 28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때 유비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은 저도 죽고 글로 말미암아서 총나라가 망하게 되어간다는 사실들을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볼 때에서는 어떤 문제 하나 가지고 대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 28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32페이지 28회 제목은 뭐냐면 하소 연영 육손 정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나라에서는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관우가 양자강 주변에다가 전부 다 세상에 700리가 된 거리에다가 전부 다 저기 쳐들어올 때 방화대? 봉화됩니다. 봉화대. 봉화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다 하고 자빠져 넣고는 그리고 나서 거기 대응하는 체제는 준비를 안 해버리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 체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자면 유비가 등위후 준비 공타 동오하고 위 관우 보구하였다. 조운이 건설하되 평제지구는 시소사요 응이 국가 위중입니다. 유비가 불청하고 하령 기병 소벌 동호하고 병령 장비가 거기 차라고 아니고 그냥 수레로 갈 때는 우리는 큰 조직이 있으면 차로 읽는데 그 사람들 거로 읽었습니다. 거기 장군은 천자를 모시고 가는 천자를 수호하는 차 타고 앞에 가는 이 호위 책임자를 거기 장군 조관우가 장비가 거기 장군 다시 말해 청와대 경호실장이 거기 장군이 되었다. 그 다음에 유비가 친자 조련 변마하고 저시에 제갈량이야 내 건설했다.
저시에 제갈량이 야 내 권설하니 유비가 제 결정 참완 공타 동호하였다. 이 주수 낭중적 장비가 인관우 피해하고 종일 포곡하고 누습 의금하였다. 누는 눈목점체다. 물이 세게 들리는 거고 눈물 흘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누라고 하거든요. 누습 의금하였다. 매천 이주 수하고 발취 후에 우편타 사병하고 유사 사병은 상상 피무고 타사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그 진짜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 할 상황에서 혼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등 위는 뭐냐면 천자의 자리에 오른 후에 유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후에 준비 공타 동호 손권인의 나라를 공타 쳐들어가서 때려 부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관우 그래서 원나라를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나라를 공타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위 관우 보구다. 보는 보복을 보자에 보답을 보자 빼고 이것은 관우를 보구 복수 보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구자는 원수 구자고 앞에 있는 보자는 보답을 보자고 되돌아준다는 보자예요. 그러니까 관우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동호를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조운이 권설 조운은 조자룡이가 와서 권해서 충고할 보자예요. 권설 권해 충고에서는 말이 형제지구는 시소사요. 형제간의 그 원수는 사적인 일이요. 소사는 사적인 작은 일이요. 마땅히 이 국가 위중 마땅히 이 국가를 나라를 위한 것을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은 마땅하게 마땅히 형제의 원수는 작은 일인데 마땅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중히 여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충고를 했다. 유비가 불청하고 청자는 들을 청자 아주 복잡하게 써져 있는 청자예요. 그 간자로 생각해봐요. 그 입구에다가 근종달 근자예요. 이거 들어가고 들어본다고 말 것이. 귀로 들어본다는 말처럼 손으로 들어본다는 말과 똑같이. 그래서 말소리를 들어본다. 그것이 바로 청이요. 그래서 그런데 유비가 불청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다. 조이 나라 일과 대국과 소국을 혼동해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갖고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유비는 저를 그렇게 도와줬던 조자룡이 조운을 뭘로 생각하냐? 지가 아주 하수인 저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청 들을지 말을 거기 그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냐? 하령 비병 토월 동호 하령 밑에 명령을 하여튼 아래 하여튼 내리랬죠. 명령을 내려서 기병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토벌 동호 손군이 나라 동호를 토벌 쳐들어가서 쳐벌 때려 부숴보자고 한 말을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군대를 일으켜갖고 오나라 쳐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병령 두 번째 또 병자는 또요. 또 병령 장비 위 거기 장군 장비보다가 네가 거기 장군 앞장서서 제일 선발 부대 장군이라고 말이야. 거기 장군 제일 앞에서 말 타고 가는 장군이에요. 차와 거기란 말은 기는 말인데 차는 전차요. 그러니까 다 틀이 짜져 있는 말을 갖고 가는 이쪽은 말에 의해서 정비되어 있는 전차라고 생각해요. 거기라고 생각해요. 거기 장군으로 삼았어.
장비를 위는 아까 얘기했지 세 가지 뜻이 있어. 된다, 이게 시킨다는 뜻도 있고 하나는 위한다는 뜻도 있고 한다는 뜻도 있고 세 가지. 여기서 뭐예요? 위 거기 장군 선발대 부대의 장수를 삼았다는 뜻이야. 이 의미는 그러니까 될 위자예요. 시킬 위자예요. 거기 장군을 시켰다. 그렇게 유비가 친자, 친자는 원래 여기 이제 설립장에서 남목자 한다. 볼견자 해야 친하 친자예요. 부모 친자, 친하 친자인데 간자니까 볼견자 빠지고 있지. 몸소 조련병마 유비가 자기가 몸소 조련병마 군대들 넣고 조련이라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명령해서 뭐하라 공격해라 쳐들어가라는 것은 유비가 세상의 천자가 된 사람이 거기서 바로 절개도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야? 대국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친자 조련병마 부대들을 병마는 군대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시에 때에 제갈량도 야 또한 또야 이자가 또야 제갈량도 내권설 와서 권 아까 충고한다 이제 권 와서 충고 말을 들었다. 아까 얘기는 조자룡이가 해도 안 들었는데 제갈량이가 다시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가 결정 참완 공타동호 그러니까 유비가 비로소 제자의 제주 제자가 아주 복잡한 자를 간단하게 쓴 것이 비로소 제자. 이 제자는 지난번에 간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특히 조선이 찾아봐요. 제자 간자체를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나중에 이제 간자체 읽는 법도 간자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결정 참완 잠시 완은 편 완자는 늘 완자니까 공격하는 것을 좀 느리하게 막 아까 말하면 조령 군사 전쟁 준비했던 것들을 좀 늘렸다 말이에요. 긴장 않고 편안하게 했다. 잠시 쉬었다고 합니다. 잠시 쉬어서 동호를 오나라를 쳐들어가자 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주수 낭중적 장비가 낭중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말하자면 낭중이 이러보자면 한중을 낭중이라고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도 초금나라의 북쪽 지역에 오나라를 위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지역이 그 낭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낭중이라고 하면 그냥 한중이라고 생각해요. 한중을 지키고 있었던 조 장비가 관우 피해 관우가 해를 입어서 죽었다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지금 형님이 피해를 입어 죽었다 하는 것을 까닭으로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하면 낭중에 있던 저조 장비가 내 작은 형님이 죽었다 저 새끼들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 바로 총일호곡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아이고 우리 형님 호는 소리지르 호자예요. 곡자는 뭐예요? 곡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것이 아니라 군대 사령관 돼갖고 형님 죽었다고 여기저기 울고 다닌단 말이에요. 맨 종일 호곡 하루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락대기 지르는 울고 다니고 그 다음에 누는 눈물이 줄줄 흘러갖고 습은 젖을 습자예요. 눈물이 얼마 젖었냐 의습 옷에도 젖고 우금이라고 하는 옷짝 습자예요. 그러니까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 족지까지 눈물이 다 젖어. 빼 물고만 댕겼단 말이야. 그래서 종일 조조 장비가 울고 댕기고 소락대기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댕겼다. 그리고 나서 매일 매천 주 해수 그리고 천천 하루 천천 낮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주 해수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해서 마음의 고통을 근심을 수해
풀었다, 달랬다 그 말이에요. 다 슬픔을 술 먹으면서 달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취 후에 그래서 가는 술 마실 갔자니까 술 양심 마셔갖고 술 양심 뭐 잔뜩 취한 다음에 우편타사병 그러고 나면 지나가는 군대 있으면 너희와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절을 제대로 될까 아니 절 바라 이 시키야. 그래갖고 절 붙다가 두드려 팬단 말이야. 복장이 뭐야? 그래갖고 밑에 졸개들한테 있는 놈마다 보는 놈마다 다 불러 들여갖고 사병들을 두드려 폈다. 편자는 뭐냐면 가죽 편자니까 채축 편자에 말 타고 있대. 채축을 갖고 군대만 지나가면 불러갖고 트입 잡아갖고 때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사사병, 사는 어떤 사자 불확정적 개념을 말할 때 사라고요. 어떠한 사병들이 부특정 재수없는 사병이란 뜻. 어떤 사병들은 어떤 재수없는 사병들은 유사 상상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저쪽 장비만 만나면 어느 놈이든지 재수없는 놈을 만나서 항상 피 무고 타사 잘못도 없이 너희와 네가 음식 때 잘못한 게 우리 형이 죽었어. 그래갖고 빼없이 분풀이를 아래끝들한테 해. 그래서 피 무고 고는 곧자 까닭이 잘못도 없이 무고 타사 두드려 맞아서 죽었다. 피는 피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수 없는 어떠한 사병들은 언제나 잘못도 없이 피타살 맞아서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대국을 유비가 딱 장악을 하고 있으면 공생놈이 제철 못할 것인데 잘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때 군기가 다 혼란이 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 계속 해야 돼. 끊어고 이제 또 아니 자기가 자동적으로 꺼져지고 꺼졌어? 네, 꺼져버려서 자동적으로 꺼져버리는데. 또 어쩔 수 없는데 아니 뭐라 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또 올라가겠는데 원래 지금 저 얘기 야가니까 쓴다고 추우니까 다 쓰지 않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여기 떠내버려. 다시 보십다. 저는 저의 지시 불확정적 지시명사예요. 지시 부사고 그때 그날 하늘천자 날짜에 그날에 장비가 내견 유비 어떤 날에 장비가 유비를 와서 내견 만나러 왔다 말이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앞에는 유비가 대국을 잘못 본 데 비해서 두 번째에 있어서는 장비가 참지 못해 가지고 오나라와 청나라와 관계를 깨버리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개인 감정 처리 잘못했을 때 오는 파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비가 유비를 만나러 갔다. 아니 하면 있고 나지 장비가 내견 유비했다. 타 곡착 대유비설 하되 폐하는 주료 황제하고 조방료 도원맹서니까 폐하가 폐하가 불거하면 친히 원서사 위이가 보구하리다. 유비가 설하되 짐도 여경 공왕하리라. 공벌 동호하여서 이설 차한하자. 차일에 유비가 명제갈량 보태자 수양천하고 마초 마대가 조위원하여 수한중하고 자기는 정돈 병마하여서 준비 택일 기병했다. 잠깐 손좀 봐줘야겠네. 여기 틀어놔도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분갑네.
이 난데 어째 여기 지금 에어컨 꺼있다 우리가 에어컨 전전기가 꺼졌다 써졌다 그래. 전압이 나중에 그러겠지. 근데 자네가 와서 보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보거든. 안 되겠지? 이제 올라가고 원방기가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1도인데 내 반에서 갖고 있는 그 전기 있다 그거 갖고는 온도가 안 됐으면 내가 죽네. 그래서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근데 가다가 또 끄져보고 가다가 끄져보고 결정 수가 없네. 혹시 여기 누르면 완전 나 밖에 바람 분가? 멀고 그래. 여기 알았네. 그래서 답답하게 원정 언니라고 전화했네. 근데 에이. 아, 참을 줄 알아야지. 못 참으면 우리가 손해네. 참읍시다. 다시 하자면 그날에 어떤 날에 그때 그날에 창비가 내견 유비를 만나서 내견회로 왔다. 그리고 나는 타곡착하고 대유비설 꼭 오면 화근을 불을 일으키라고 꼭 울고 짜고 꼬라지를 내서 설명했어. 그래서 울면서 그가 타는 장비가 도착해갖고 대유비설 그냥 유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폐하가 주요 황제고 폐하께서는 이제 형님이 아니라 이제 폐하예요. 폐하께서는 주는 행동한단 말도 되고 된단 말도 되고 역할을 한단 말도 되고 주요 황제가 되신 후에 초망요 도원 맹세 벌써 황제가 되더니 이제 우리 전놈들하고 같이 모았던 옛날 도원결이 했던 옛날 그 촌스러웠던 우리 형제 그 경리를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저는 이를 쫓아 빨리 쫓아 벌써요. 벌써 형님께서 폐하께서 황제가 되신 후에 벌써 우리 도원결이 했던 도원의 맹세를 변화가 복숭아 밭에서 했던 맹세를 초망요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형님은 천자된 게 잊어버렸군요. 그렇게 이제 꼭 그랬고요. 아픈데 입을 찔러서 지금 약올리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말이 폐하 불거 만일 폐하께서 안 가신다고 할지라도 형님 안 가셔도 신이 원 서사 위이가 없고 저는 이제 옛날에 동생이지만 지금 이제 천자와 신하여 저는 원 서사 맹석호 위이가 두 번째 이가는 가짜가 형이란 말이에요. 작은 형 둘째 형을 위해서 보고 원수를 갚고 어떻게 하냐 서사 죽을 각오를 죽기를 맹세하고 원수를 갚으랍니다. 나는 형님 안 가도 나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원하라고 싸물랍니다. 아주 막말을 해버릴 것이에요. 형님 올라 갈라요 안 갈라요? 안 와도 됐어. 나 혼자 갈라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 말 듣고 어쩔 것이 유비대로 옛날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말하기를 지미 여경 동왕 그러면 천자는 이제 개인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직위명칭을 써요. 짐은 천자인 나는 경 벼슬같이 동생이 네가 벼슬 했으니까 너는 너와 더불어서 여경 동왕 너와 더불어서 함께 나도 죽게 하면서 살기로 복수로 갈란다. 김이 여경 동왕 그대와 더불어서 나도 갈란다. 그래서 공벌 동고 함께 가서 오나라를 치고 그래서 이설차한 이 가슴에 맺힌 한을 눈설자는 뭐예요? 치신단 말이에요. 한을 풀어볼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데 보자면 작은 글씨지만 문장은 단단하지만
얼마나 능률적으로 아주 절치르게 전달해 줬는가. 형님 보십시오. 간단간단한 문장에 아주 핵심을 탁탁 찍어갖고 명문을 쓰셨죠. 나도 너와 더불어서 가서 함께 오나라 가서 이 설차한 가슴에 미 맺힌 이 한을 풀어보자. 이게 바로 공벌동호하여서 이 설차한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절친이 표현돼. 그렇게 두꺼운 상복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장력이란다나 그 문학적인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고 전부 대가들이 전부 압축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차일 그 다음 날 차일에 유비가 명제갈량 보태자 수양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유비는 곧바로 난 전쟁을 가랑께 장교 갈라니까 이 나라를 누가 택하냐 제갈량이 보태자 유선이를 보호해서 보는 지킬 보자에 유선이를 도와서 양천 사천성이 4,004개의 강이 있지만 그 흐르고 있는 것이 성도가 지금 강이 2개가 흘러 그 양천이요. 두 양천 지역을 지켜라. 당신은 천자하고 양천을 지켜라. 그리고 마초와 마대. 마초는 옛날 거기 지금 저쪽에 그 기마족에서 왔던 부하들이 마초와 동생 마대가 조위연하여서 수한중. 그럼 아까 말한 사천성 성도는 그 수도고 그 우계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경계선 전투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한중이에요. 이 한중을 니그들은 마초와 마대는 위연을 도와서 한중을 지켜라. 그럼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지켜라. 우리나라가 싸움을 한다. 나는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가서 오나라하고 싸움을 한다. 그리고 자기는 유비의 자기는 정돈 병마를 정을 전체 가주런을 정자에 정돈 군대를 잘 정렬시켜 가지고서 준비 태긴 기병 이제 오나라 쳐들어가서 싸움으로 갈란다 말이에요. 태긴 날짜를 받아가지고 기병 군대가 출동해서 쌈싸우러 갈 작전을 개시하려고 할 준비를 하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유비하고 장비하고의 대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비는 어쩌냐? 이런 상황 속에 장비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뭐 좋게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장비는 지나는데 찌꼬라지 갖고 팔을 깨고 잡았다. 33페이지 5줄 보자면 장비가 회도 낭중해서 하령 한 3일 내에 제제 백기 백각하고 3군 교조 벌보라고 앞에 뒷문제가 좀 있지 하지만 요 문제부터 설명을 간단히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형님이 이제 그냥도 전쟁을 간다. 인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대비하지 해서 낭중에 있는 즉 낭중장 한중이라고 합니다. 사서 쪽에 한중에 있는 군대들을 장비가 지고 있는데 장비가 낭중에 그 부대 주둔는데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령 한 3일 앞으로 3일 내에 제재는 앞에 제도는 제도화한다는 뜻이니까 갖춘다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제자는 고로제자입니다. 고로제자. 제재. 무엇을 갖추냐? 백기. 모든 깃발에다가 하얀 테를 부른 백기를 갖추고 모든 갑옷에다가 하얀 옷을 입혀서 갑옷은 하얀 흰색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깃발도 하얀 깃발로 갑옷도 하얀 깃발 갑옷으로 그리고 나서 3군 교조 벌오 3군 모든 군대들이 교조란 말은 다시 말하면 장례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뜻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3군이다 상복을 입고 말이에요. 전투복 대신 상복을 입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 관우 보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전투복을 대신에 상복을 입고서
모든 흰 깃발을 들고 흰 갑옷을 입고 모두 전투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서 벌로 오나라를 치러 간다. 그래서 3일 안에 다 준비해라고 급히 명령을 내린 것이죠. 말 안 들으면 이제 3일 안에 안 들으면 이제 해칠 갖고 아까 말 체크가 없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사적인 범강장단이 이장이 청구 관한 기천했다. 장비가 대노하여서 장이인을 장문장자가 이인을 목적어를 인도하는 절차예요. 이인을 각 편타 50하였다. 각 편타 50. 아래 이거 봐. 이거 보고 한 명일 비제 3일 동안 해라 했는데 오히려 화가 나갖고 장비가 화가 난다는 소리가 뭐냐면 두 사람 불러다가 관사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범강장단을 불러다가 오히려 직살나게 뜯어 펴버려 50대씩을 가죽 채축을 뜯어 펴놓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한 명이 3일 내일까지 시키다 다 해. 그 다음날까지 다시 말이 3일 동안 해라 하면서 다음날 어떻게 다시 말이 이틀은 단축해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는 이 고로제자예요. 모두 다 3일 안에 그것도 해라면 3일 안에 내일까지 다 해. 그럼 날짜를 단축시켜갖고 협박을 압박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천만상에 장비가 우갈득 대치하고 앞서놓고 그 다음에 또 화나게 꼬라지 놓고 저 화나면 또 뭐요? 술 마신단 말이에요. 장비가 갈득 대치하고 범장이는 탐득 소식. 아까 말하자면 3일 준비라는 것은 내일까지 준비를 해놓고 안 부르다가 채축 50대씩을 두드러 맞았던 범강장달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암장 장도하고 잠입 장중에서 차사 장비하고 한료 장비 수급하고 연야 도방 동호했다. 여기 봐. 아침에 술 먹고 두드러 펴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두드러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미칠 기회이지. 그래 그때 문제. 다시 본문 읽어보자면 장비가 낭중에 돌아와서 하령 한 3일에 제제 백기 백갑하고 삼분괴로 하여 벌분 하락거로 한다. 3일 내에 낭중에 돌아와갖고 장비가 한 명령을 내리기를 앞으로 3일 동안 3일 안에 내일 모레 고패까지 해서 고패 안에 제제 모두 다 갖추어라 그 말이에요. 백기 군대 깃발은 하얀 것을 씌우고 그 다음에 갑옷은 백갑 갑옷은 투구 갑이 투구같이 머리에 있는 투구는 갑옷은 다 하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삼군이 괴로 삼군들이 뭐다 상복들 입고 그리고 오나라 치러 간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관사적인 범강장단에는 이 일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수대의 범강장단이라도 옛날 범강장단이라고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유지영씨가 쓴 그 대원군에서 나오면 대원군 이항이를 모시고 다니는 4명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제일 똑똑한 놈이 범강장단이에요. 그 대목 설명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 유지영씨가 썼던 대원군 그 내용하고 연계돼서 기억이 나서 범강장단이 두 사람은 바로 뭘 했냐면 아니 어떻게 해서 3일 내에 한단 말입니까? 3일 내에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관구한 이렇천장 기자에 기천 며칠이라는 뜻이에요. 기는 보통 말하자면
한 3일, 5일까지 기라고 해. 이렇게 기아에서 요 원리 기자가 요자를 기자로 이거 간자와 넣은 것이 기자예요. 기 그렇게 여러 기 몇 개의 기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뭐냐? 3개부터 9개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 날짜 좀 더 늘려주쇼 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날짜 늘려주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3일 동안 한다고 같습니까? 늘려주쇼. 그래서 이장이 청구 관한 기한을 관자 늘까지 늘려주쇼. 기천 며칠 더 늘려주시오. 3일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5일이나 7일로 늘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 말이야. 청구했다. 그러니까 장비가 대노해서 화가 나갔고 장이 두 사람을 각편 타 50 뭐라고 해갖고 한 놈씩 그냥 50대씩을 까죽책죽으로 휘둘렀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한 명일 비제 내일까지 쟤는 모두 진짜예요. 모두 다 준비. 내일까지 해. 3일 아니라 내일까지 다 끝내. 나는 주를 그렇게 이제 호라지는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천만상 그날 저녁에 두드러 맞고 와서 내일까지 해나가니까 깜깜 죽이지. 못 오면 이제 맞아 죽을 거까지. 그러니까 건강장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당일날 그날 저녁에 당천 그날 저녁에 만상 많은 해점을 맞자니까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장비가 우 갈득 대치 또한 술을 간을 마실 가짜에 갈득 대치 술을 잔뜩 마셔갖고 크게 술이 취해 가지고서 술을 취해갖고 그게 이제 건강장들을 보기 오면 이제 내일 안 오면 완전 죽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과 장이 이인이 삼득소식 장장군이 장비가 술 잔뜩 취해갖고 정신이 없는 몽롱한 상태가 있구나 하는 정보를 들었다 말이에요. 소식을 술 취해갖고 있다 정보를 듣고 나서 내일 만나서 우리 맞을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저녁 일 봐보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곧바로 암장단도 암장이라는 가슴에다 품을 남자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암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 암장 단도를 가슴에다가 품고 반피장장에 가슴을 품고서 자 및 장중 그 막사 안으로 조용히 둘이가 들어갔다고. 잠입은 숨을 들어갈 장자예요. 그래갖고는 자다 장비를 숨쉬어갖고 떠들고 있는 쉬고 있는 장비를 뒤에서 칼로 찔러버렸다. 자다 찔러 죽였다. 그리고 한료 장비의 수급 모가지를 목을 비어갖고 한료는 칼로 든 것이요. 비어가지고 비어들고서 연야 조왕동호 밤을 연야 밤중에 그날 저녁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도왕동호 오나라 선거인 나라 쪽으로 도망쳐 가버렸다. 유비가 득보하고 그다음 뭐냐면 유비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장비가 그것을 3문단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제 밑에 쭉 붙여서 뒤에까지가 제4문단인데 요 대목에서 이제 문제는 중요 문제가 유비조차도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유비가 완전히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이것이 앞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유비가 대국을 크게 그리셨단 말을 했지. 그 말은 구체적인 내용이 대국을 그리친 내용을 실천 유비가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유비가 득보하고 대곡 입장하고 수즉 점기 75만 대군하고 명 5반 위선봉하고 영 장비기차 장포 관우지자 관훈을 포가하고 수륙 병진하여서
탈분 동고일에 했다. 선권이 망파 제갈근 전거 구화하였는데 유비가 불허하였다. 선권이 상조비 상표 칭신하였다. 조비가 책봉 선권 위 오왕하고 오왕하였으나 각자기가 하고도 각 불출병 상조하였다. 선권이 지득 한당 주태 영병하고 저당 폭군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유비가 세상에 며칠 내에 75만 명 대군을 총동원 해갖고 그 옆부터 해왔으니까 동원해갖고 쳐들어가. 그러니 저쪽에 이제 선권 쪽에 어쩔 것이요. 75만 명이라고 말은 엄청난 수지. 뭐라 하니까 선권 쪽에 어쩔 수 없이 75만 더. 그 다음에 지기 부하 양군들 중에서는 특히 장비 아들을 앞장 세워갖고 창포예요. 장비 아들을 앞장시고 그 다음에 오반을 선봉장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관우 아들 관음도 또한 앞장 세워갖고 장비 아들 관우 아들 앞장 씌우고 거기다 선봉장 오반하고 해서 3명을 내어가지고 수륙 양자강 물줄기로 배로 그 다음에 육로로 해서 양자강을 타고 물줄기 육로와 수로로 그 수륙 양로로 병진해서 쳐들어갔다. 그래서 원나라로 쳐들어갔다 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내용이 이제 선권이 어떻게 그죠? 선권이는 이제 애가 타서 그 다음에 보자면 선권이가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바로 불러서 제갈근 당시 가서 전거 구화 가서 먼저 가서 유비한테 가서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말고 화합합시다. 화는 무엇이냐 그러면 화를 푼다는 뜻이야. 감정을 풀고 좋게 평화스럽게 합시다라고 수벌하고 제갈근을 보냈다. 그런데 유비가 풀어 말도 안 소리. 내 동생이 둘다 죽었는데 뭐 하해. 그래갖고 유비가 말을 안 들어본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선권이 어떻게 해요? 못 해볼 것 같아. 자기 힘으로 못 해볼 것 같으니까 선권이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지원해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종 아들 조비한테다 또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당신 밑에 부하가 될 것이니까 칭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신하가 될 것이니까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권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그런데도 조비는 뭐냐면 알았어. 그래갖고 너 우리 한편이니까 그래갖고는 오히려 나가족 좋게 조비는 책봉 선권이한테다 너는 위나라 밑에 있는 아금 나라라고 해서 우리 속국인 왕이더라. 오나라 왕이더라. 그 오왕이라고 하는 강투를 천자 밑에서 조비는 천자니까 천자가 너는 오나라 왕을 참아준다. 그래갖고 벼슬을 내린 형식을 키우면서 너는 우리 편이다. 오늘 해놓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군대 보내들었는데 군대는 안 보낸단 말이야. 그게 뭘 설명한 것이야. 그러면서도 불출병 군대를 보내서 상조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럼 선권이 어떻게 하지 뭐예요? 자력으로 막아내야지. 그래서 나온 방법이 선권이가 지득하 한당 주태, 한당과 주태를 역전 노장들이지. 너희들 당신들 앞에서 막아. 그래갖고 역전 노장인 한당과 주태를 불러가지고서 저당 촉군이 75만 밀고 온 뒤에 앞서 막아봐. 죽더라도 막아봐. 그래서 막으라고 보냈다. 요 대목에서 보자면 다그보니까 결국 6.25 때 인민군 쳐들어올 때 어쨌어. 옛날 국방부는 본 사람들 불러갖고 그 사람들 막으라고 해갖고 그게 보다 멋지게 이루어는 되지만 뭔 신용사? 그 일제 때 있는 일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적인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 방어하고 부도하다가 다 막아가면서 부참하게 북한 탱크부대한테 다 죽지 않아요. 이런 것들과 같이 지금 75만이 밀려오는데 방어 준비 없었던 원활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야, 막 있는 대로 동원해서 이제 막았어. 그럼 뭐 안 막아져.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렸냐. 그때 우리 저 낙동강까지 밀듯이 밀려갔단 말이야. 그와 같이 밀려가다가 어떻게 되냐. 이제 정신 차려.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의비한테 직살하게 당하고 나서부터서 그 다음에 다섯 줄부터서 촉군세가 여파죽이라는데 총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막 밀려오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깨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듭시다. 그것이 135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는 대로 감택이라고 하는 장수가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면 육손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모질의 듯한 아주 이름이 없는 명장을 육손을 불러가지고 손권이한테 추천합니다. 육손이면 저쪽 등이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육손이 불러다가 총 사람을 맥히쇼. 그러니까 육손이 갖고 대가 한 몇 개 보란 말이오. 육손이가 내 말 안 들을 것인지 그 말 안 들으면 내 칼을 줄 것이니까 이런 거 보고 치면서 해라. 그래갖고 손권이가 육손한테다가 자기가 차고 있던 폐도를 채워주고 그놈 갖고 지휘권을 준다. 요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대비해 나가는 전란을 통해서 처음에는 직사하게 깨지고 나서 자기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아주 잘 정리된 것이 134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촉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파죽지세요. 대나무를 갖고 칼로 딱 쪼개 무기 쪽에 밑에까지 쫙 쪼개지. 그것이 파죽지세요. 대나무 쪼개지듯이 쭉 밀고 오는 이 군대들을 죽어가고 오면서 막아갖고 결국은 이겨내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여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 다시 그러면 이제 134페이지 다섯 줄부터 이거 바랍니다. 문장이 기니까 다 한꺼번에 안 읽고 문단 조금씩 읽고 설명을 해 가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촉군세가 여파죽 대줄이 쪼개졌다 하는 무슨 오늘 제 5문단 다섯 번째 문단을 보고 5문단은 이 V자로 쓰죠. 숫자로 짝대기 하나 써. 촉군세가 여파죽 대나무 쪼개지듯이 쪼개져 밀려오니까 연패 선항 한당 등 군하고 살료 감령 반장 등 장하고 시 가덕 황충이 살득 흥기하여서 오중매복하여서 불행이 중전하여서 신망하고 촉한이 대군이 흔 쾌공정료 효정하고 그 다음에 종무협 건평에서 기하여서 직접 이능지게 하여서 결하 40여 개 영체하고 연면 700여리 되었다. 다시 말하면 70만 군대가 싹 쳐들어가면서 양자강 주변에다가 세상의 그 군대 기지를 쳐들어가면서 700여리의 거리를 군대 기지를 막사체제로 싹 준비해놨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전쟁은 효과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금 기세만 보여놓고 우리가 가면 지금 전쟁 원나라 덜 떠니까 뭐 가면 우리한테 대항을 놈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만심이 기세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왔을 때 또 그 상황을 생각해 볼게. 김일성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대항을 못해 가면 깨지고 보니까 그래갖고 세상에 38선 넘어갔고 한강까지 3일인가 동안에 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무도 대항을 못하고 전부 저만 살라고 집 사갖고 도망가다가 전부 다 한강에 빠져있는 수만 했어. 몇만 명이 몰라. 이것이 결국 정신 못 차리고 저만 살라고 도망가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그 과정을 거쳐갖고 어디까지 오냐? 바로
대전 허브리저고 쭉 와서 대구까지 낙동강 작전까지 방어 못하고 그냥 한 20일 동안에 그까지 밀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에서 방어 체제를 맺는 때 했을 때까지 보자면 그 우리나라에서 정신없으니까 이제 그 오로지 2차 대전에 먼저 땅갖고 일본을 항복받은 미국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고 생각했던 이 박사가 메가더 장군한테 이제 전화를 때립니다. 그렇게 예 모든 권한을 당신들한테 다 줄 테니까 공산당 좀 막아주시오. 그런데 5만 가지 전화를 해도 미국이 안 받아. 전화 때리고 전보 때리고 싹 5만 가지 방법을 다 썼다. 그러면 미국이 안 받은 것이 아니야. 다 받으면서도 대꾸를 안 해줄 뿐이야. 그럼 얼마나 똥줄 작업하게 5만 가지 약속으로 비교로 다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국군 통수권을 당신들한테 줄 것이니까 모든 권한을 당신들한테 줄 것이니까 한반도에 관한 방을 지배체 줄 것이니까 우리 나라만 좀 막아주시오. 그래 막판 여기까지 임시정부를 만들어갖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에다가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불법 잡고라도 할 테니까 그럼 대한민국 땅은 다 공산당을 포기해볼지라도 가서 임시정부에다가 다시 밀고 오게 해서 당신들 기회를 주겠습니다. 까지를 얘기를 해. 약속 다 받아놓고 문서 등보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알았다 우리가 대비한다 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낙동강 방어작전을 얘기 시작했죠. 그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최근 읽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나한테 5만 가지 작전을 해도 대꾸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부산은 피랑 가란다. 그렇게 해놓고 부산은 피랑 가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들끼리 다 짜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박사하고 친한 사람들, 일본하고 친했던 사람들, 친미적 사람들만 싹 골라갖고 다 데리고 갑니다. 우라비 같은 사람은 백법 김구 관련된 민족 독립노선이에요. 그렇게 여기에서도 아버지한테 연락 안 와. 경찰 연락 안 와. 어디 쉬어준단 말도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내가 타갖고 이제 경찰에 있는 장남자한테 연락해갖고 이게 장남자는 뭐라고 하면 숙부님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 총 동원 체제만 받았는데 준비되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 당신은 부산으로 철분들이 어디로 오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수 성천 쪽으로 근데 오라 근데 그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화순 쪽에서 숙부님이 형님 나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겸사 하나 됐고 다시 뛰어 내려와갖고 결국은 거기 이탈해갖고 다시 화순에서부터 광주로 와갖고 광주에서 이제 서방면 거쳐서 양지 아버지한테 오다가 숙부님이 이제 빠져나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따라오던 경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뒤에서 방구고 있는데 저 총소리가 나는 게 감짝거양 우리 숙부님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놀래갖고 애가 타갖고 이제 집에까지 쫓아가갖고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 그래. 지금 감짝거양께서는 지금 오다가 건물에 걸려갖고 잡혀갔습니다. 그 총선 났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지켜당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사실만 보고 오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히지. 우리 세상 국회의원 집에 전화도 없어 우리 집에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완전히 그냥 온 얼굴이 그냥 확 실감해져갖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나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기억 못할 정도였어. 그 아버지는 떠고 있다. 그래도 나라도 도망을 가야 돼. 피해야지. 그래갖고 피해 가다가 정신을 차려. 어떻게 하냐. 이 체제에 대비해라. 그래갖고 이제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그게 석산학교 운전소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전동팔찌의 아들이 그때 그게 석산학교 갔다. 그가 나고 그때 전동팔찌가 인민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인민위원장하고 노동당 위원장하고
예, 여명여자 하지만 인민여행장이 되어갖고 이 체제에 대비해서 독립 수비하겠다는 사람이 공산당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그쪽에서 보고를 해.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동판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형님 이 시국이 이런데 이 체제는 좀 우리 내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 한국에 돌아다니는 비행기 봐라. 저 원자탄 때려갖고 일본 항복 받은 사람들이야.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다. 절대로 이 한반도 포기하고 미국 사람들이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야. 반드시 와. 그때 대비해서 너희들은 우고에 그 공산당 편들었다고 와 거기서 죽이고 또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고 피 터진 싸움이 벌어질 것이오. 이 문제 네가 여기서 책임자 돼갖고 너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우선 왔다 갔다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한다. 미국 편도 들지 말고 북한 편도 들지 말고 대한민국 편도 들지 말고 서로 간에 우리끼리 이 원수 안 되게 해서 따뜻거려 갖고 피해 안 입게 해라.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피해랑 도망갔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네가 우리 동네 그리고 이 지역이 서로 간에 좌우익 싸움 나고 죽이는 일이 안 되도록 네가 네 책임만 할래 못하냐? 네가 그거 못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동포들끼리 충분한 정씨하고 전씨하고 다 받아 우리가 왜 같이 왔냐? 네가 여기서 서로 간에 원수 원수하고 죽이고 오면 안 돼. 그래 못하냐? 그렇게 예 형님 말씀드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봐라. 저 비행기가 지금 끄떡도 안 해. 저 사람들이 다 큰 아시아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틀림없이 오니까 눈빼기로 오니까 이때 너 왔다 갔다 해갖고 서로 간에 좌우익 싸움 나갖고 동네 사람 원수하고 죽이면 네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죽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는 협동해갖고 안 죽이게 해야 한다. 우리 공산당이 보시고 민주당이 보시고 아무 당이 가든 국제정치인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너 믿고 나는 내가 돌아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난 도망가잖아.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갖고 저기 어디 그 우치면 다시 말하면 서재라고 있어요. 서재 우치한요. 서재 그 김갑동 씨하고 아버지 친이요. 대밭이요 그가. 서재 김갑동 씨 집에 대밭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갖고 대밭에 숨었다가 지하면 빨사람들이 포위해갖고 하고 총 쏘고갖고 아버지가 발톱없이 총 맞았어. 그래갖고 중전에 끌려갖고 3일 동안 고문을 당했어. 왜냐하면 아버지 장갑차가 다 살릴 수 있는 대로 다 보도연맹자 살렸는데 그 중에 천암도라고 하는 최뭐시라고 하는 지석주임하고 미움 받았던 사람 거기 이제 거상천 그녀이 최씨 집에 거기 살려 또 최집 또 누구고 그쪽 사람들 미움 받았던 공산당 두 사람은 기어코 주임이 꺾고 갖고 이거 했다고. 그 편에 와갖고 세상에 왜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렸냐 그래갖고 3일 동안에 우리 아버지 몸뚱이를 펴서 고문을 해갖고 온몸이 피트니가 돼갖고 발뒤꿈치에 총 맞은 양반이 그래갖고 있다가 야 우리 솔직한 모르지. 그런데 아버지 좋아했던 그 옛날 모시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새벽에 탁 들어와갖고 문을 두드린 게 어머니가 보니까 뭔 여자가 와서 엉킨 어머니 예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불렀고 어머니가 좀 가보시고 왔어. 어머니는 배불러갖고 이제 팍 들고 있어. 갔더니 그 불쌍한 여인이 얼굴이 시커멓고 팍 들고 실은 저가 하도 답답한 소식을 들어서 내가 전화를 왔습니다. 뭐요? 지금 위원장님이 의원님이 지금 잡혀갖고 3일 동안 고문을 당했는데 피치성이가 되었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직 숨은 있을 것 같으니까 옷이라도 갈아 입혀갖고 집에 서식이라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 누군지도 몰라. 내가 나중에 대충은 알아봤지만 그게 지금 기억하기로는 옛날 언젠가 아버지한테 보냈던 연애 편지가 쪽지를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보니까 그 문기자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애를 찾죠. 변식을 다 하고 다녔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막상 딱 만나러 가니까 그 뒷얘기 만나러 가니까 다른 노인네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가서
그냥 말 나를 뭐이라 것이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돈봉투 갖고 가서 드리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들어갔어.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못 만났던 그 인생의 제일 큰 참 가슴 아픈 내 후회되는 일이에요. 이 얘기 다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는 그래갖고 뜯어 맞아갖고 있다가 이제 결국 공산당 집에 올 때 거기서 지산면서 야 국회의원 잡았다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 갖고 인민대회에서 국회의원 총선시키자 그래갖고 면사무소 주지소에 두드러 맞아갖고 감옥소에 있는 아버지한테 잡으러 이제 오고 지산면 주변에 있는 3개, 4개 면에서 와. 다시 말하면 여기 극락면에서 가. 비하면에서도 와. 서방면에서 와. 그리고 한지에서 와. 4개 면 공산당들이 모아갖고 국회의원 잡아갖고 인민대회에서 총선시키자고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 지산면 공산당 총책임자인 최동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지소장이에요. 적어도 요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상부 지시 없이 우리가 함부로 통탄치는 안 돼요. 적어도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지산면민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광산군 사람들이 해갖고 우리 지지하에서 맨날부터 국회의원인데 총선시켜갖고 인민대회에서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책임 문제가 되고 쓰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지산면 공산당들을 시켜서 아버지 있는 감옥소 주변 총두고 지켜. 기가 막힌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낸다라! 그 총 들어볼게. 처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상부 지시가 있기 전에는 모른다. 그 최동환이가 지켰냐. 그때 형님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이쪽에서 형님 오남열이 아시죠? 오남열이가 오종열 형님이야. 이쪽에 이쪽 청년 공산당 총책임자예요. 오남열이가 아버지 옆에 딱 얘기 듣고 여기서 지시가 뭐냐면 요인 보호해라 지시가 나왔어요. 특히 정인식 씨라는 사람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요인인데 그 사람 보호해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판관 뜯어봤다 현장 조사로 가야 한다. 그래갖고 오남열이가 여기 내무국 지금 경찰 본부의 공산당 본부의 책임자 두고 됐고 지산면 정인식 씨의 현재 어떻게 됐냐 조사하러 자전거 타고 왔어. 맞더니 직사를 수습해놨거든. 그 순간에 누가 이 요인 보호해라고 한 국가 원수 특명을 거기다 지금 누가 있냐? 누가 있어? 원하면 화통을 치니까 내놓으라고 청산시키러 가자고 우부원이 왔던 그 사기면의 공산당들이 화통을 당하게 어쩔 것이냐? 누가 지켰어? 명령 지시도 안 받고 어떤 것들 그렇게 했게 이제 책임만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배제갖고 그 아버지 잡으러 끄집어갖고 인민대회 총선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흩어졌어. 그때 놈들이가 이제 와서 세상에 이렇게 미리 보호를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 광주 모시고 왔고 광주에서 치료해갖고 중앙 내왕하더니 당장에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라. 그럼 요인 서울에 평양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 조금 치료 오신 다음에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좋게 말하면 요인 호송에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때 그 아까 두드러 맞은 채로 잠깐 집에 들렸다가 원암열 패들이 의해서 다시 광주로 내무국으로 호송되었을 때 잠깐 집에 들렸고 그때 뵀던 것이 우리가 한 며칠 내가 아버지가 뵀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그 후에보다 좌익 살리고 보던 얘기를 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냐. 난 그 일들을 하나로 지금 그때 모습까지도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느꼈던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니까 이승만 쪽에서는 아버지 보호 안 했어요. 그렇게 냅둬버린 거죠. 그 얘기를 자세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지산면 공산당 청정부 총책임자인 저기 이공 노씨의 총손인 노기열 씨 하나가 몰라요. 형님 들어보신 거. 형님은 몰라도 형님은 일이 들어보실 거예요. 노기열이라고 한 사람이 이공 노씨 총손이야. 근데
지하면 청년 단장이 청년 부장이야. 최동환 밑에 그가. 근데 거기가 그때 이제 우리 집이 재산 몰수로 오면 한꺼번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차례 뛰다가. 근데 원래 그 지갑적 우리 아버지보다 너 시집하는 거 우리 정치보다 친했냐? 그렇게 차마 우리 집 것을 다 못 가져간 게 느닷없이 그때 누군지 몰라. 어떤 청년이 다른 게 붙었지. 난 떠고 이렇게 놀래갖고 오줌 있을 때 그때 끼더니 야 침대기 갖고 와. 이거 너희 집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아? 내가 솔직히 차대기 갖고 와. 그래갖고 차대기를 찾아갖고 오니까 거기다가 양식배상 다 간 놈을 막 새로 말로 떠갖고 바가지 떠갖고 감춰라. 나한테 주고 가셨다고. 난 누군지 몰랐지 그때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아들이 이제 전대 공대 다니고 뭐고 해갖고 했던 그게 인사를 하고 나한테 내가 기어지고 지금 털털로 갔던 사람이라고 했어. 그분은 이제 노치 집안의 종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살리자 그래갖고 노씨들이 전부 우익 때문에 나서서 보호해갖고 결국은 그 사람 죽고 그 사람 많이 때문에 살려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때 노기열 씨는 그때 공화당에 들어가서 상당히 또 중요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 양반이 한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제 가끔 모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내가 자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실은 자네 아버지 인민대회 총산당을 나갈 때 살려낸 사람이 누군지 안가? 지삼년 공산당 대장이었던 자신 중재소장을 했던 최동환이네. 최동환이가 적어도 요인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한 사람을 인민대회에 참여시킬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최동환이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삼년 청년들이 자네 아버지 지켰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나 자네한테 얘기해 주려고 나왔네. 그래서 내가 그 노치들 두고 모시고 다 경집 대접해드리면서 이것이 난리 속에서 고향을 지켰던 우리 백성들에 있어서 그 마음은 근본 문제다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생각해서 그 일은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항상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난리 나서도 좌우익이 와서 난리 나서도 백성들끼리는 서로 자기 동포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 여수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6.25 끝날 때까지 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히 집안이 깨지고 감정이 대입되면 원수 보복도 했지만 전통적인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좌익 우익도 없고 우익이 좌익도 없고 서로 사람 안 죽이고 살려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국난기 속에서 서로 동포를 안 죽이고 살려냈던 일들을 싹 한번 조사해서 쓰면 이것이 이런 스님이 썼던 삼국유사에 못지않은 민족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관한 것들 몇 가지 조사해 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기회 있으면 난 그래서 얼마 지나면 이 화담사가 강화가 되면 여기서 그 일을 국난 동안에 서로 간에 안 죽이고 살려냈던 일들을 정리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젠가 저한테 얘기했지. 언젠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지막에 특공대가 와서 양지 그 공산당 보복시켜준다고 와요. 실컷 따라 와갖고 한 10명이 와갖고 좌익 소탕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인민위원장, 노동당 위원장, 여명위원장 서희 잡아다 동네 앞에서 이제 총살시키려고 해. 그때 그 자리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서 동네 사람 못 죽여. 이 병신들 야들이 공산당이 무엇인지 알아. 바보 같은 것들이 해라고 켜지. 하라고 한 것인지 이 사람들 잡으라고 죽이면 당신들 기세에 올라가지만 동네 사람들을 이 사람들 시키고 우리 새끼들 원수가 돼. 우리 동네는 대한민국도 있으니까 못 죽여. 그래갖고 됐고 조산도 총살시키려고 하는 거 앞에서 못 죽이려고 국회의원 어머니가 국회의원 부인이 딱 못 죽인다고 막으니까 못 죽이지 않니? 그렇게 그때만 엠스인가 있죠. 막 쏘면 다 매우 쌍 같은 10명이 공산당 3명 소탕 못 하겠어. 근데 국회의원 어머니와 국회의원 부인이 못 죽인다고 하니까 못 죽여.
그래갖고 허허 공산당 한 놈도 못 죽이고 하네. 그러고 쓸 것도 하고 호로록 하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 이제 그냥 가고 나니까 서로 그냥 뭐 자꾸 울고 불고 미안하고 그래서 실은 운동들은 좌우 문제 없이 그냥 전시대로 우리 정치대로 한동아가 되어갖고 그 어려운 유교 속에서 사람 하나도 누구를 안 죽였는데 다만 저그 악등 장난아버지 그 양반만 바로 특공대가 와서 누구 딴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이름 비슷하게 그해 구씨를 누구 다른 분을 죽이라고 지명 왔는데 모르는 새끼들이 해 암귀씨를 대신에 이름이 비슷한 해 구씨를 모셔다가 죽였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보고가 들어가서 최동환 쪽에서는 왜 좋은 사람 물짠 놈 나쁜 놈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 죽여놓고 왔냐. 그래갖고 이제 고통을 잡고 나니 그 집사는 이제 얘가 타지 기가 막히게 그 이제 연식이 담수하지 내 방에 안에 제일 큰아들 연식씨. 근데 그 후로 연식이 아니는 선생하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갔고 그 경유하다가 퇴임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보자면 엄청나게 많아요. 지삼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저만 살라고 가짜 자익면들하고 보고해갖고 지삼면서도 저 살라고 고발해갖고 12명이나 죽었어. 이런 일들이 그 상황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다. 말이 안 나갔지만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가요. 한잔 하시고 화장실. 그리고 12시 반까지 12시 25분이나